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사면 초과에 빠진 와일드로드 캐피털 웃는 매그나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매그나칩의 인수를 추진한 와일드로드 캐피털이 사면 초과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동안 반도체 M&A에 대해서 목리를 부려서 미국 회사들이 고생을 했는데 중국 업체가 고스란히 되돌려받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죠. 매각 불발로 인하여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할 입장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한번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 사면 초과에 빠진 와일드로드 캐피털 웃는 매그나칩입니다. 중국계 투자기업인 지금 와일드로드 캐피털이 사면 초과에 빠진 입장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와일드로드 캐피털이 매그나칩의 인수 계약 당시 딜이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서 한화 800억 원 수준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조항이 넣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또한 인수 완료 시한이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으로 인해서 기간 내 인수를 못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할 입장에 놓인 것게 된 것이죠. 지난 3월 매그나칩 반도체는 중국 본사 주식 전량을 와일드로드 캐피털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총 매각 대금은 14억 달러, 한국 돈으로 1조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한 주당 현금 29달러에 매입하는 조건이었죠. 당시 미국 내 3개월 평균 주가가 약 75%의 프리미엄이 붙은 금액이었습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던 매그나칩의 20일 종가는 지금 17.55달러였습니다. 여전히 구매 가격은 현재 주가보다 65% 높은 상황이죠. 지금 20일 종가면 며칠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종가가 17.55달러로 지금 매그나칩이 원하는 지금 그 가격보다 훨씬 낮다라는 거죠. 중국 와일드로드 캐피털이 매그나칩 인수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미국 정부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8월 말에 중국계 사모펀드에 매그나칩 반도체가 인수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죠.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반독점국은 6월 21일 와일드로드 캐피털의 매그나칩 인수안을 무조건 승인한다고 발표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재무부는 이렇게 반대 의견을 냈던 것이죠. 미국 재무부의 의견 발표는 사실상 미국의 매각 불승인 통보였습니다. 매그나칩은 기존 심사 요청사를 철회를 하고 보완된 내용으로 새로운 심사 요청을 이미 넣은 상황이죠. 그러나 국가안보를 거론한 미국이 이 계약을 승인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미국 승인과는 별개로 한국 정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요. 한국 국민들은 중국계 사모펀드에 매그나칩이 매각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한국에서는 하이디스에 대한 악몽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디스는 현대전자가 어려움에 의해 계열 분리되고 대만의 폭스콘에서 매각을 제안을 했다가 번복되고 미운 오리새끼로 되어 있었죠. 2002년 말 LCD는커녕 일본 기업의 하청을 받아서 저급 브라운관이나 생산하던 중국 BOE에 매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도 없는 기업에 지금 완전히 매각이 돼버린 거예요. 하이디스의 인수 이후 BOE는 전산망을 연동을 시키고 하이디스의 기술자와 빼돌린 기술자료 4천여 건을 바탕으로 해서 BOE의 중국 현지 공장이 완공이 되자 2006년 하이디스를 부도 처리하고 철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만의 영풍전자에 이것을 다 이제 껍데기만 넘기고 다 팔아버리는 이러한 비운의 회사가 된 것이죠. 결국 BOE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LD디스플레이를 제치고 세계 최대 LCD 패널 제조사가 되었고 올레드 분야로 지금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고 애플에 공급할 수 있는 올레드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BOE의 지금 기업 확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하이디스입니다. 이 하이디스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중국에 그 기업을 넘기면 안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상반기 매그나칩 매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그리고 매그나칩이 매각되면 한국이 보유한 핵심 기술이 국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각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난 6월 달에 매그나칩 주력 사업 품목인 올레드 DDI를 국가 핵심 기술로 신규 지정을 했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매각 혹은 해외로 이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산업
통상부 자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한국 정부의 승인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기존에는 그게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놓은 다음에 한국 정부의 승인을 무조건 득해야 되는 입장이 돼버린 것입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연중에 국가 핵심 기술을 서둘러 지정했던 사례가 없었던 만큼 이 건은 매그나칩 매각을 막기 위한 일종의 장치를 심어둔 것으로 인식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 정부가 발빠르게 하면서 매그나칩의 매각을 제동을 걸 수 있는 좋은 안전장치를 하나 마련한 것이죠.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2020년 연간 기준 매그나칩의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득, 말하자면 오퍼레이팅 인컴이 3,260만 달러였는데 위약금을 받는다면 그 2배에 달하는 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최근 올레드 DDI의 공급 부족 상황 등과 맞물려서 사업 여건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매그나칩은 굉장히 호황을 맞고 있는 중이죠. 올레드 DDI가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좋아지고, 또 매그나칩이 지금 현대차와 공동으로 자동차 반도체 내재화를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미래가 더 좋은 이 매그나칩이 된다라는 거죠. 이 관계자는 다만 내년 DDI의 생산 파운드리 용량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 거냐, 그게 관건이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더 알아봐야 될 것은 반도체 M&A 목리를 부린 중국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것을 다시 그들이 뒤통수를 그대로 맞는 현재 중국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목리를 부려서 미국 기업의 인수합병을 고의로 지연시켜 무산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미국 퀄컴이 세계 2위 자동차 반도체 기업인 NXP를 인수하려 했으나 중국의 반독점 심사를 담당하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승인 지연으로 무산을 시켜버리죠. 계약 무산으로 인해서 퀄컴은 NXP에 위약금 20억 달러를 지불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도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인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일본 반도체 업체 고쿠사이 일렉트릭을 인수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2021년 3월 달에 인수가 무산됐습니다. 심사가 지연되는 사이에 고쿠사이 일렉트릭의 주가가 상승해서 인수대금이 22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늘어나게 되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위약금 1,750억 원을 내고 인수를 포기하게 된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중국이 그대로 M&A에 대해서 목리를 부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목리를 제대로 부리죠. 매그나칩을 통해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금 매그나칩의 인수에 대해서 반대 입장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 먼저 나서서 이것을 완전히 깨면 더 좋죠.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조금 뒷짐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이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또 할 겁니다. 그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서 이제 매그나칩에 들어오는 위약금이 상당한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